빈무덤이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억장이 무너지는 40대 엄마입니다. 일주일 내내 띵동 띵동 계세요. 등기 왔습니다. 텔레레레레. 안녕 텔레콤입니다. 요즘 납부가 아직 안 돼서요. 저는 빚더미에 쌓여 늘 독촉을 당하며 삽니다. 네? 이게 다 올해 28살 된 딸 때문인데요. 제 딸내미는 정말 심각한 소액 결제 중독이에요. 소액 결제. 너 솔직히 말해. 게임, 아이템 좀 시장 좀 하느라 그랬어. 다달이 소액 결제로만 1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1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약 4년 동안 총 3,500만 원 정도의 빚을 냈어요. 적금을 들지. 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이거 다 갚을 수 있어?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가 돈 빌려. 그럼 되잖아. 어찌나 뻔뻔한지. 깨똑, 엄마, 나 차비 없어. 당장 은행 가서 돈 좀 보내줘. 깨똑, 엄마, 나 밥값 없어. 바로 돈 좀 보내줘. 이건 28살이 아니라 그냥 8살 같아요. 그러네. 제발 저희 딸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세요. 이랬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네. 28살이면 이제 성인이 됐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딘딘이랑 동갑이네. 아니, 근데 근데 딘딘 씨가 최근까지 엄마 카드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오래됐어요. 한 2년 됐어, 2년. 지금 아빠가 제 카드 쓰죠. 진짜. 성공했다. 저도 제일 지금 살아야 예전에 되는데. 엄마한테 이거 좀 심했다 싶은 게 그땐 6살이었으니까 뭘 잘못하는지 엄마가 막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막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동네에 엄마가 계속 쫓아오는데 제가 안 잡히면서 딱 돌아보면서 36이 6살짜리도 못 잡냐. 근데 그게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28살 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딸이 소액 결제 때문에 빚까지 생겼어요? 딸이 올해 지금 28살인데 네. 소액 결제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아이고야. 신물자가 됐구나. 4년 전부터 이렇게 그 소액 결제로 달달이 한 100만 원 정도. 네, 그래갖고 지금까지 한 3,500만 원 정도. 3,500만 원 정도. 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소액 결제가 아니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빚이 돼갖고. 그러면은요, 주로 게임하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소액 결제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게임하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쇼핑, 의류 같은 거. 신발이 집에 한 40켤레 연예인도 그 정도 먹겠다. 네, 어플로 또 식비 먹는 걸로도 한 60만 원 정도. 근데 소액 결제가 한도가 높지 않을 텐데. 이제 소액 결제가 이제 다 써서 안 되면 우리 동생 명의로 또 저 모르겠고 그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거나 뭐 압수를 하거나. 핸드폰 뺏어버리거나. 그거 왜 안 뺏었겠어요? 없애기도 하고 소액 결제 안 되는 걸로 사줘보기도 했어요. 근데 쟤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하거나 이러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면 또 저한테 연락 와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줬더니 2달 만에 300만 원이 2달 만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제 명의로 돼 있는 핸드폰인데. 2달 만에. 그럼 그 빚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계세요? 딸도 뭐 애견 명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또 따로 자취를 해요. 그래갖고 딸이 자취해요? 따로. 결국엔 또 안 돼서 또 제가 또 해가 돼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수익 대출 받고 해가지고 갚았는데도 2천만 원 남은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남았다 지금 봤는데 현재. 혹시 다른 가족들은 그러면은 우리 딸이 5살 때 네. 이제 아빠가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지금은 편의점을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가 예. 좀 어머니도 어려운데 딸이 이러니까 계속 힘드신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딸도 어느 정도 심각성을 알지 않나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엄마를 너무 믿고 여기 사연에도 보면은 엄마가 알아서 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없이 우리 엄마를 너무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아니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딸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액 결제를 왜 그렇게 매번 하게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사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근데 지금 형편상 그걸 사면 안 되는 형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 다달이 100만 원씩. 근데 제가 엄마한테 말은 안 했는데요. 더 있어? 네. 네.
얼마요? 한 달에 300 나온 적 있어요. 300 정도 쓰신다고요, 지금? 제가 뭐 디지털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요. 태블릿 PC 2개, 핸드폰은 동생 명의로 2개 있고, 사촌 동생 거 하나 있고, 아이고. 지금 집에 뷰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책 모으는 거 좋아하고요. 신발, 옷 같은 것도 모으는 걸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안 사면은 맨날 잘 때 생각이 나요. 아니 그렇게 모으는 거 좋아하는데 돈 모으는 건 싫어? 있으면 다 써버려요. 그래서 제가 돈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관리할 돈이 있냐? 뭐 관리할 돈이 있어야 관리를 그럼 번 하죠. 대로 다 엄마한테 주부면 엄마가 적금 들고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뭐 달달이 150만 원씩 주겠다. 그냥 예. 그걸로 다 내면 안 되겠냐. 예. 150만 원씩 정말 150씩 드리고 계세요? 지금 주고 네. 있어요? 어머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150을 이달에 150만 원 처음 줬고요. 처음이요? 처음. 2년 전부터는 이제 자취를 하니까 생활비 해야 되고 하니까 엄마 나 돈 그렇게 못 줘. 100만 원 갖고 알아서 해. 근데 또 그 100만 원 가지고도 또 강아지들을 또 굉장히 끔찍하게 여겨요. 개도 키워요, 집에서? 강아지들 수술시켜줘. 일하고 있는데도 또 차비가 없다. 엄마 당장 차비를 좀 붙여달라.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은행이 바로 없어요. 차 타고 나가야 돼요. 예. 근데도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비상금을 항상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잔돈이 있으면 안 쓰고 그래. 그러면 돈이 이제 집에 없을 때는 그걸 가지고 또 바꿔갖고 보내주고. 그럼 그거를 또 좀 며칠 차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걸 힘들다고 홀랑 택시타고 택시대로 또 다 받아줘서 그게 늘 해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 받아줘요? 그냥 안 받아주면 되는데.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받을 때까지 하고 해줄 그래도 때까지 강하게 때를 먹고 안 해줘야 쓰고 되는데. 막 아니, 근데 그게 그게 또 안 돼요. 엄마가 엄마니까. 근데 제가 엄마한테 그거 안 갚아도 된다고. 제가 어떡해. 갚겠다고. 어떻게 못 갚아요? 지금 어떻게 갚아? 제가 2천만 원. 이래서. 예? 제가 이래서. 엄마한테 돈 붙여달라고 막 하잖아요, 본인이. 네. 그럼 본인이 갚는 게 아니지, 그건. 근데 엄마니까 달라고 하는 거. 근데 엄마니까 달라고 하는 거. 또 엄마니까.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엄마.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대부분 자식들인데 네. 오히려 그걸 엄마 속상하고 일부러 전화를 하는 거야. 네. 엄마 속상할 거라고 생각 못 해요?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조금 이제 돈을 줄여야 되는데. 네, 생각하네. 그런데 이게 직장 내에서 가부를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직장에서도 가부를 이미.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지할 부분이 엄마밖에 없으니까 좀 그 달라. 궁금한 게 회사에서 가부를 했잖아요. 네, 가부란 돈을 어디다 썼어요? 타투. 문신하요? 타투요? 할 걸 다 하네. 타투도 여기 등 지금 전체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손가락에 있고 손등에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아니 근데 좀 저는 힘들어요. 일단 택시를 타는 것부터 안 탔으면 좋겠거든요. 그 돈을 줄이면 엄마가 덜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버스를 타려면은 항상 이렇게 가면은 앞에서 놓치고 뛰면 되지. 5분 그래도 그때 춥고 그래서 그 보니까 아니 의지가 없어 의지가. 이번 겨울이 많이 춥긴 했어 그지? 춥긴 했지. 아, 근데 보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네, 자존심이 세요. 굉장히 세서 내가 못하면 억울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이야 엄마가 도와주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진짜 아무한테도 도움을 못 받을 때는 한 방에 무너진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엄마한테 원망도 막 있었거든요. 어떤 원망이요? 요금도 많이 나오면 그냥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엄마가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이잖아. 그냥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그 민길금 말은 아직 근데 하질 그치. 한 적이 없잖아요. 떠나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엄마가 따뜻하게 얘기를 안 해준 게 속상해서요? 당연하죠.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뭐 기저귀 갈듯이 해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했던 소액 결제가 언제였었어요? 엄마 미안. 오늘. 오늘. 봐봐요. 얼마? 근데 뭐 샀어요? 한정판 살라고. 한정판. 게임 한정판이요. 한 8만 원? 뭘 사는데 무슨 아이템 사는데? 게임이에요? 아니 어머님 솔직히 나 어머님이 궁금한데 어떻게 생활을 해요? 편의점에서 일해서 콘돔을 받지도 못할 거고
편의점에서 솔직히 일해서 150 정도 받아요. 예, 예. 근데 거기 100만 원은 빚 갚는 데 들어가요. 네. 50만 원 가지고 이제 제 핸드폰 요금 내고 집에 전기세 내고 공과금 내고 그러면 이제 저는 생활비가 없어요. 곱죠. 그럼 끼니는 어떻게 때우세요? 그 행사 제품 같은 것도 좀 챙겨주시고 제가 제 사정을 아시니까. 편의점 거. 그래서 가스는 아예 이제 떼면 안 돼요. 아예 그럼 보일러를 못 떼는 거고. 네, 전기 매트를 하나 예, 예. 구매하려고 근데 19,800원인 장바구니에 담아놨다 삭제하고 또 담아놨다 아이고. 삭제하고. 아니 딸 엄마 이렇게 사시는 거 알았어요? 네. 오늘 게임 8만 원. 네. 오늘 게임 8만 원 결제 안 했으면 엄마 알고 등산시계 있었다고? 잤어. 추워서 걷기 싫어가지고 택시 타는 분이고 엄마는 추운데 그냥 아끼시려고 전기 매트도 하나 안 사시는 그 아무도 안 보는 등짝에 문신하느라 돈 쓰고. 언제가 제일 서럽다고 생각이 됐어요? 누가 안 본, 예? 어떻게 알아? 누가 안 보는 거. 등짝은 잘 안 보이잖아. 왜 우리 과들은 안 볼 것 같냐? 그게 아니야. 야, 우리도 뭐가 참 봐. 그게 아니야. 지금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이제 나가버리고 네. 또 저한테 채무를 2천만 원 정도 아, 안겨줬어요. 남편 빚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 갚으려고 진짜 밤에는 공고구마 장사하고 나 지금 아이고. 마트 일도 하고 이러면서 그 빚은 어떻게든 다 갚았어요. 갚으면서 딸을 갚았는데 키우신 거구나. 딸까지 이제 안겨주니까 예, 이제 앞이 캄캄하고 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막 저혈압도 오고 위경련으로도 위험해. 응급실에도 실려고 하고 응급실에요. 엄마가 생활비 모자라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까지 힘드신 걸? 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해요?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요? 그런 거 알면? 그게 안 좋은 걸 아는데 네. 저도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 그 의지 박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우울증이. 예, 제 잘못이 아닌데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배신당하니까 계속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선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 대우를 안 받겠지 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돼. 일상이 돼버렸구나. 네. 그렇다고 이렇게 집에서 계속 혹시만 하고 진짜 40kg밖에 안 나갔었어요. 날씬하고 이뻤어요. 살이 많이 찐 거구나. 지금 80 미안해. 네. 미안해. 엄마 진짜 피부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도 받고 그래갖고 제가 그 약도 2년간 제가 타다 줬어요. 엄마. 근데 이제 좀 좋아졌으니까 엄마도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엄마 언제까지 너 찌빠르지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알았어 뭐 약 안 먹으면 못 자는데 뭐 알았어 굶을게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유. 안 해줄 수도 없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병원에 못 가요. 네. 그래서 엄마는 차가 있으니까 좀 갔다 와달라고 부탁드린 거고 제가 혼자 밥 먹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우연이랑 혼자 밥 우연이네. 먹으면 괜히 둘이 자주 만나 봐요. 우리 지금 딸은 엄마에게 의지를 막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엄마는? 엄마도 힘들고 그런 엄마의 마음은 생각 안 해요? 엄마는 누구한테 의지해? 제가 알아줘야 하는데 음. 엄마가 밖에 나가시면은 항상 고모들한테 이렇게 손에 맡겨지고 그래서 솔직히 커가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중학교 때 조금 문제아였어요. 좀 나쁜 친구들 만나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 친구를 못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편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엄마는 그걸 못하게 하고 제가 예전에 정말로 굉장히 힘들 때가 뭐 있었군요.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다 얘기해봐요. 엄마도 아셔야지.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한테 누구도 없었고 엄마도 없었고 집안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어렵게 아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걔가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보자고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걔가 아프니까 엄마한테 병원에 한 번만 데려가면 안 될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냥 늦었으니까 놔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그때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살았을 텐데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상처가 많이 돼서 그냥 저를 계속 감췄던 것 같아요. 게임을 하든 그냥 쇼핑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 딸이 이런 상처가 있고 그런 상황에 좀 아픔이 있었다는 건 알고는 있으셨나요? 혹시? 미안하지만 그땐 또 병원비도 없었을 뿐더러 간다고 해서 아이는 홍역에 걸려서 가망이 없었어요. 지금도 개를 기른다는 아까 얘기가 있었잖아요. 집에서 개를 몇 마리나 길러요? 엄마 2마리, 저 2마리요. 엄마도 2마리를 기르세요? 엄마는 또 왜 기르세요? 엄마도 외로우셨나 보다. 아니, 원래는 10마리였어요. 원래는 10마리였어요. 우리 딸이 이제 애교 미용을 하다 보니까 개를 데려오는구나. 자기가 안 데리고 오면은 또 안락사 시켜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또 살려야 된다고 데리고 트라우마가 있구나.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개만 늘어나가지고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를 계속 보는 것 같았어요. 본인 같은 거. 그런 생각, 그런 거.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을 때 챙겨주지 못했을 때 가슴이 찢어졌죠. 아직도 생각이 그렇죠. 나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따님을 누구에게 맡기고 엄마가 일할 때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고 맞아.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그렇게 엄마는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왜 저렇게 딸이 정신 못 차리게 계속 해주고 하는데 엄마는 지금이라도 뭘 잘해주고 싶어서 이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딸은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철 물을 때 엄마한테 이제 원망? 왜 그거 안 사주지? 왜 이거 안 해주지? 이런 게 나중에 좀 더 나이 먹자는 진짜 가슴에 사무쳐요. 지금 잘해야 돼요. 그럼. 지금이 지나면 그 시간은 진짜 절대 다시 오지 않아요. 내가- 조금씩이라도 바꿔야 돼요. 어머니는 힘드실 때 누구한테 의지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럼? 저기 우리 조카 네. 지금 저기 나왔지만 아, 조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모 집 안 먹어요. 야. 밥도 사주고 지 또 버는 거에서 틈틈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모 기름값 모아놨으니까 우리 여행 가요. 세상에. 여행. 조카 착하네. 예, 그래서 우리 큰 조카도 그렇고 작은 조카도 그렇고 조카가 자식 같네, 지금. 조카도 할 수 있는 생각을 왜 딸이 못 하는지. 아니, 조카를 좀 만나볼게요. 이모가 가장 힘들어 볼 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들어 보일 때 항상인 것 같아요.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오는 것 때문에 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온 적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지금 누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누나 동생도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동생은 어떤 얘기? 만화가가 꿈인데 이렇게 만화 쪽으로 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도용을 돼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벌금 물게 생겼어요. 얼마요? 1,000만 원. 네. 근데 지금 그걸 못 물으면 이제 가압류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누나인데 알면서도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동생 잘못만 그냥 나무라고. 눈앞이 야, 오늘 깜깜하지. 너무 힘드시겠다. 그냥 별 생각 안 했는데 걔 보면은 그냥 짐승 같다고 해서 싫어요. 그냥 걔만 보면 짜증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동생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금 누나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나도 빚이나 신용불량 이런 거 자기가 책임져야죠. 지금 말한 대로라면. 저도 조금 고치고 싶은데 그게 한때뿐이어가지고. 그 핸드폰 명의를 뭐 동생 것도 쓰고 사촌 동생 것도 썼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조카 건 안 썼겠지, 설마. 한 번은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제 명의를 빌려줬었어요. 절대 소액결제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빌려줬었는데 바로 첫 달부터 100만 원. 우와. 근데 핸드폰 소액결제도 사실 문제지만 30일까지 맛 아이스크림 하프갤런 사이즈가 가장 큰데 그 사이즈를 한 번에 다 먹거든요, 그 자리에. 그래서 맨날 기프티콘 달라고 그러고 300통씩 카톡을 보내거든요, 줄 때까지. 차단해. 아, 그 노력이다. 차단하는데 차단하죠. 또 이제 또 연락하면 또 이제 또 차비 같은 거 택시를 사촌 동생한테도?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안 되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달라고. 그러니까. 다
해줘서 이런 것 같은데 좀 독하게 좀 얘기하고 뭐 이래 본 적은 없으세요? 제일 독하게 했던 예. 게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 인연을 제가 끊자고 한번 해봤어요. 핸드폰 차단도 해놓고 안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인 게 창피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인 게 창피하다.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인 게 창피하다. 욱해서 그렇겠지. 아무리 욕해도 그런 얘기를 하니 너는 엄마한테.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막 모르게 홧김에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래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유. 홧김에 그냥 그렇게 엄마니까 널 여태까지 키우고 보살펴 주신 거지. 네.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겠네요, 어머니. 아, 세상에. 저 며칠 동안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일하다가 그래서 아, 그때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응급실에 가신 거구나. 네, 또 쓰러져가지고 또 아니 어머니도 남들처럼 애들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기가 너무 죽었어요. 그래. 딸은 너무나 당당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데 엄마 계속 자꾸 자존감이 이렇게 실추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돈이 없지 살다 보니까. 근데 엄마도 자존감이 생기시려면 아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 되거든. 그래야지 어머니도 나가서 열심히 살고 행복해 하시는 건데 아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이게 안 돼요. 라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되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좀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는 건 어때요? 같이 살면 안 되나? 네. 엄마랑 같이 살면은 되게 답답해요. 지금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요,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 고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아니, 그럼 고치려면 행동을 해야 본인이 되잖아. 어떻게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확 끊는 거는 좀 못하더라고요. 아니 확 끊어야 돼. 그러면 이제부터는 5만 원 한해서 해보려고요. 아, 5만 원 안에서. 5만 원 안에서. 한 달에 5만 원? 네, 그래. 개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개랑도 산책을 좀 하고 본인 다이어트 삼아. 근데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거봐요. 아무래도 유기견 카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기견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 어때요? 네. 봉사활동해, 봉사활동. 게임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내가 전문 지식을 뽐내고 그때 사람들이 주는 그 존경심이랑 리스펙은 그리고 게임에서 받는 만족감이 것보다 있을 거고. 훨씬 크지. 어때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 답답해 죽어버리겠어요. 어머님은 빚다 갚으면 제일 먼저 뭐라 해보고 싶으세요? 그런 날이 오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고치신다고 거기까지 하니까 생각을 못 해보고. 뭘 하고 그냥 싶으세요?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네. 가고 싶은 여행도 가고 아, 여행.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도 가고 싶고. 이유리 씨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기 문방 얼마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딸에게 직접 하세요. 우리만 네가 나를 거울로 삼고 엄마처럼 늙어서까지 빚을 갚다가 인생 다 보내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소중한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엄마도 포기 안 하고 살고 있잖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하는 애니까 돈 좀 모아서 결혼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딘딘부터. 자, 고민이면 버튼을 눌러주시죠. 너무 방금도 엄마가 한 말이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인생 한 번뿐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본인 인생을 다 그냥 내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거 안 고치면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저는 따님도 되게 솔직히 걱정이 돼요.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너무 딸을 보듬어 주시는 장면을 보니까 그게 너무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와드리고 이거를 같이 누나가 좀
동생이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였습니다. 엄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이제 소액 결제 안 하고 진짜? 엄마가 나 때문에 포기했던 일 이제 내가 받쳐줄게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주세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주세요. 아니,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만약에 진짜 소액 결제 안 하고 한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쭉 그렇게 지금이랑 달라지고 하면요.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동물농장 팀 그쪽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줘서 하고 싶은 일 뭔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대신 진짜로 달라져야 돼. 진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몇 편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빈 무덤. 자, 끝자리 0입니다. 100표는 당연히 넘어갔겠죠. 100이야? 총 200인데요? 자, 몇 표인가요? 190! 190!